안녕하세요, 맹은지입니다. 방학 잘 보내고 있으세요? 이 시기가 지나면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능숙한 영어회화, 수학 선행, 지난 학기 복습, 정서적인 안정, 체력 단련,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 우리 아이는 이랬으면 한다. 목표가 있으시죠? 그 목표 쉽게 이루는 법, 특히 입시까지 생각해야 할 것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직 미취학 아동들이에요. 현재 만 나이로 5세 쌍둥이와 2세 아이거든요. 특히 우리 막내 아들은 왜 이렇게 항상 과도하게 신이 나 있거나 우렁차게 우는 걸까요? 저도 아직 미취학 아동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저처럼 아이를 키우며 당황하고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그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지금 현재 입시는 다양한 전형, 다시 말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돼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아직까지는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입시에 맞춰 아이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야겠죠. 물론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콘텐츠 방학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보시면 어린이 신문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사 전반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현재를 알 수 있는 시의성이 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이 시의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입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뛰어나게 잘 하거나 수능을 잘 보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본인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 입시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시의 큰 틀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하고 그 훌륭한 인재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하면서 리더십도 있고 창의성도 갖추며 생각도 유연한 학생들을 원하죠. 이게 공부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만 맡기기에는 아이가 혼자 하기에 버거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하면 좋은 것, 입시에 꼭 필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생활 면에서는요.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권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만화책이나 일반 책을 읽어도 좋고요. 지난 콘텐츠에서 추천해드린 어린이 경제신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꼭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방학 때 지도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 마트에서 계산을 해보거나 용돈을 정해주고 용돈 범위 내에서 친구들과 놀게 하거나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며 그 물가를 비교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이 모두 경제를 실생활에 적용한 활동들이죠. 이렇게 생활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방학 때 경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시의성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의성은요.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구는 기후 문제를 비롯한 많은 환경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환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전공이더라도요. 이 환경과 결합해서 그 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에 지원하더라도 그 과에서는 이 아이가 전공 지식만을 완벽하게 잘 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재로 키워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철학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방학 때 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아이가 느낄 수 있게 차곡차곡 아이에게 쌓아주어야 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 실제 환경 오염을 보여주는 것, 산사태,
폭우, 폭설, 경험하며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는 것, 자연, 생태, 기후, 바다 생물과 관련된 박물관에 가보는 것 모두 환경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아이에게 쌓여서 아이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이 철학은 추후 입시 때 아이가 그 전공 안에서 그 전공을 바탕으로 어떤 학업 계획을 세울지 고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표를 쉽게 이루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방학은 짧아요. 그 짧은 방학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오늘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아이와 이번 방학 때 무엇을 이룰지 짧은 단기 목표를 적어보세요. 정돈된 환경에서 적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종이에 적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보는 것만으로 그 목표는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원하는 건 아니시죠? 저도 이번 방학 때 목표를 정해보았는데요. 만 5세 쌍둥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뽑기나 게임 등에 탕진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목표고요. 박물관 견학을 하고 관련된 독서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동시에 엄마인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지 않도록 매일 아침에 립밤을 바르고 야식을 먹지 않는 것 역시 작은 목표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 한번 적어서 저와 같이 실천해 봅시다. 이번 콘텐츠는 방학 잘 보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생활과 관련된, 특히 경제와 관련된 실제 활동, 환경, 우리 지구와 관련된 실제 활동이 방학 때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걸 꼭 하지 않아도요. 관련 영상이나 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